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예, 저는 일을 끝내고 들어왔습니다. 소고기에 불고기 양념채고 어제 이제 제주도 무를 이제 3개 사다가 채취했습니다. 채김치 북한말로 담궜고 세워놓고 이제 영등포에 있는 애기 금방 낳은 지인네 집에 지금 가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애기 이제 낳았는데 친정 엄마는 당연히 북한에 있고 없고 여기는 없고 시의 어머니도 여기 안 계시고 이제 남편만 있는데 남편이 또 이제 돈 벌러 가야 되고 굉장히 제가 중국에서 애를 출산했을 때랑 똑같은 상황입니다. 아무리 북한에서 왔다고 해도 제 주변에 있는 그 분들, 고향 분들, 그리고 교회에도 이제 굉장히 많은 탈북민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다 있다고 동질감이 느껴지는 거는 아니더라고요. 이제 같은 아픔을 겪었다던가 그 아픔의 수위가 비슷한 사람, 그런 사람들한테 많이 마음이 가더라고요. 또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영주 TV를 계속 이제 놓지 않고 들어주시는 분들은 뭐 북한에 대한 특별한 사명, 그것도 빼면 그 사람 대 사람으로 봐주신 그런 인간적인 그 애달픔, 그리고 또 이제 또 저랑 비슷한 아픔을 뭐 현재 앓으신다던가 전에 아프셨다던가 뭐 그런 게 있지 않나 저는 또 그렇게 유추해 봅니다. 그래서 이제껏 소고기 양념을 했습니다. 어제 전화해서 물어보니까 먹고 싶은 것이 없다고. 애 혼자서 키우는 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부지런히 요거 오디오 작업을 하고 돌아오는 거를 이제 잡으면 이제 오전 중에 돌아오겠죠. 그리고 한 잔 푹 자고 내일은 또 휴무입니다. 이틀 휴무 받았는데 조련에서 이제 아가들이 많이 빠지고 그러면 내가 원하지 않는 시간에도 이제 휴무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틀을 받아서 김길선 기자님 만나러 이제 갑니다. 사람을 좋아하는 데는 이유는 없죠. 굉장히 좋더라고요. 소탈하시고 인간적이고. 그래서 좀 많이 바쁠 것 같습니다. 그러나 또 소화해야 되고 저희 집 아저씨는 대한민국의 대통령보다 더 바쁘다고 하는데 뭐 그러지는 않고요. 아무튼 좀 바쁘게 사는 게 저희 재미인 것 같습니다. 토요일에 이어서 계속 읽어 내려가겠습니다. 죄수들은 모두 하루 작업을 총화하고 감방 안에 들어갔다. 밤잠을 이룰 수 없다. 낮에 당한 고문으로 온 몸이 쑤시고 아파났다. 콩나물 시루같이 빽빽히 들어놓은 잠자리에서 편안한 자세로 돌아 누울 수조차도 없고 무섭게 달려드니 때문에 견딜 수 없다. 밤새껏 분주랑 피우는 감방안 경비소들이 교대하는 소리와 옆방에 시간 알려주는 고함 소리, 거기에 배고픈 고통까지 겹치는 감방의 밤은 한없이 저주로운 지옥의 시간이다. 집결소에 다음날 아침이 돌아왔다. 8시가 되자 작업 분담이 이루어지고 여러 명의 선생님이 각기 자기 조 성원들을 데리고 작업장을 찾아 떠나갔다. 집결소 정문을 빠져나가는 죄수들이 하나, 둘, 셋 하며 순서 번호를 외쳐드는 소리가 여러 번 들렸다. 집결소 마당에는 오늘도 역시 30여 명의 탈북자 죄수들이 통나무 자르는 작업을 한다. 아침 식전 작업으로 집결소 건물대에 놓았던 10여 평방의 통나무가 작업장에 옮겨져 왔다. 이것을 오늘 중으로 다 절단하고 쪼개야 한다. 작업조가 구성된다. 절단조와 쪼개는 조로 나눠진다. 나는 절단조에서 쌍톱으로 통나무를 절단한다. 한 조에 3명이 망라되어 1명이 붙잡고 2명이 톱질하여 끊는다. 한 토막씩 끊고서는 붙들던 사람과 교대하면서 부단히 일손을 다그친다. 톱질하고 도끼질하는 사람들은 고문과 굶주림과 신체 허약으로 힘이 나지 않는다. 힘겹게
함께 왕복 운동하는 쌍톱의 속도는 점점 느려지고 톱밥이 떨어지지 않는다. 안전은 특사와 죄수반장은 작업장을 돌아치면서 톱질 속도가 늦다느니 힘쓰지 않는다느니 꾀를 부린다느니 절단 길이가 크다느니 작다느니 트집 걸어서는 작업 현지에서 때리고 쌍욕설질을 해댄다. 도끼질하는 죄수들은 무거운 도끼를 허약한 힘으로 겨우 들었다 놓는다. 한두 시간도 아니고 식전 작업부터 시작하여 순간이 휴식도 없이 하루 종일 톱질과 도끼질을 한다. 그것조차도 매 맞으면서 굶주린 몸으로 한다는 것은 실로 최악이 고통스러운 일이다. 힘에 견 강제노동으로 인체 내 수분이 모두 땀으로 빠졌다. 이제는 땀도 안 나온다. 힘없는 팔다리는 후들거리만 한다. 뒤에서는 선생님이 나무 몽둥이가 사정없이 내려치고 있다. 맥 빠진 죄수는 죽일 테면 죽이라고 억지 들이대고 맞아대는 끈질긴 질꾼들도 있다. 노예주가 노예를 붙잡아다가 일을 시키는 책에서만 들은 이야기. 장면이 여기 해산시 량강도 집결소 마당에서 출연된다. 수분이 빠지고 맥이 다한 죄수는 선생님께 갈린 목을 좀 적시자고 물 한 모금 애원하며 청하다가 현장에서 몽둥이 대접만 받고 울분을 터뜨리며 돌아선다. 무서운 매질 때문에 아무런 제기도 할 수 없다. 말 한마디 값으로 몽둥이와 구두발 차이기 대접만 받는 참말로 눈뜨고 볼 수 없는 어지러운 강제 노동판이다. 단 한순간의 휴식도 없으며 대소변도 자유로이 볼 수 없다. 참기 어려운 대소변도 여러 차례 제기해서야 겨우 매를 맞으며 승인받고 변속칸에 앉아 맥 빠진 몸을 짧은 시간이나마 숨을 돌려본다. 강제노동은 노예 노동이다. 너무나도 힘들고 고통스럽게 땅바닥에 쓰러진 죄수를 죄수반장은 목덜미를 잡아 일으켜 세우고 귓밤 때리며 정신 차려 일하라고 쥐고 흔들어댄다. 맥 빠진 나는 땅바닥에 풀썩 주저앉아 쌍톱을 잡아당긴다. 고양이 같은 눈으로 흘겨보던 선생님은 어느새 달려와 발길로 등 허리를 들이찬다. 할 수 없이 휘청거리며 일어나 허리 굽혀 또 톱질한다. 맥없이 허덕이는 탈북자 죄수들이 힘견 톱 쏘는 소리, 나무 찍는 토끼 소리는 안전은 특사 선생님들이 호통 소리에 짓눌린다. 힘에 겨워 견디지 못해 스스로 자기 손가락을 자르는 죄수도 있었다. 탈북 월경제로 잡혀온 33살 난 박환도라는 젊은 사내는 이전에 평안북도에서 살았다고 한다. 며칠째 강요당한 도끼질 강제노동에 더는 견딜 수 없었던 그는 일부러 도끼로 왼속 두 번째 손가락 첫 마디를 몽청 잘라버렸다. 피 튀는 손가락을 쏴주고 동통으로 울부짖는 박환도의 아이쿠 처량한 울부짖음은 죄수들의 시선을 모은다. 박환도는 제 손가락을 잘라 얼마간이 휴식이라도 보장받길 꾀했다. 불의의 공상 사고를 통보받은 안전원 직일관은 박환도에게 쌍욕을 퍼부면서 진료소에 데리고 가 구급처치를 받게 하였다. 박환도는 목적을 달성했다. 그의 손에서 도끼자루가 내려지고 구급처치를 받는 시간 동안 힘겨운 도끼질에서 해방된 것이다. 그날 저녁부터 그의 잘린 손가락 부위와 손등은 무섭게 부어올랐다. 그 후 한 번도 제대로 치료받지 못한 잘린 손가락 부위의 살이 썩기 시작했다. 박환도는 손가락 통증이 참기 어려웠지만 얼마간 나무 패기 등 강제노동을 당하지 않은 것을 다행으로 생각했다. 손가락과 강제노동을 바꾼 것이다. 그 대신 의도적으로 제 손가락을 자른 죄로 선생님들이 몽둥이 대접은 더욱더 도수를 높였다. 그 후 10월 중순경에 박환도는 평북도 집결소로 호송돼 갔다. 강제노동이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웠으면 자기 손가락을 스스로 도끼로 자르고 조금이나마 휴식을 얻어내는 참상까지
빚어졌겠는가를 상상해보라. 이렇게 힘든 통나무 절단과 폐기 작업은 5일간이나 계속됐다. 자기 힘에 맞게 절단하고 쪼개고 하면 그다지 어려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감독들은 순간이라도 편하게 일하거나 속도를 늦추면 무자비하게 때리며 고통을 준다. 때문에 죄수들은 있는 힘을 다 내서 최대의 마력으로 일해야 한다. 바로 여기에 강제노동이 악랄한 본질이 숨어 있는 것이다. 정교하게 쪼갠 이깔나무 장작들은 모두 집결소 정복 입은 안전원들이 아늑한 가정집에로 실려갔다. 죄수들이 눈물 피어린 통나무 장작이 차고 습기 찬 콘크리트로 만들어진 감방에 단 하루라도 온기를 더하여 주었더라면 이다지도 가슴 쓰리지 않았을 것이다. 하루 일을 끝마친 죄수 아닌 죄수들은 저녁 식사 후 남녀 할 것 없이 3호 감방에 빽빽히 들어가 앉았다. 24평방미터의 감방 안에 80여 명의 죄수들이 들어앉았다. 사상투쟁 회의를 한다는 것이다. 앞뒤와 좌우에서 죄수들이 몸 밖으로 나와 기어다니는 이를 잡아 죽이는 소리가 소름 끼치는 가운데 출입문 빗장 여는 소리가 들려온다. 안전은 특사 선생님이 30대 중반쯤 된 혈기왕성한 여인 하나를 끌고 감방 안에 들어와 엉덩이를 굳으시는 발로 힘껏 들이찼다. 발길에 잰 여인은 맨 앞줄에 앉은 죄수의 머리 위에 쓰러졌다가 황급히 일어나 앞구석 자리에 선다. 안전은 특사는 의자 하나를 가져다 앞에 앉았고 그 뒤에 또 다른 한 명의 특사가 들어왔다. 안전은 특사는 오늘 밤 사상투쟁할 대상을 소개한다. 방금 끌고 온 여인은 3일 전까지만 해도 여기 집결소 식모로 일하였다. 월경했다가 넘어올 때 국경경비대에 붙들려 들어온 여인이다. 그녀의 집은 해산 시내에 있으며 집에는 12살 난 여자애와 10살 난 남자애가 있고 남편은 사망했다. 가정생활 형편이 어려워 중국 장백현에 살고 있는 친척집에 살림살이를 좀 보탬받기 위해 월경했다가 이틀 만에 다시 압록강을 넘어오다 경비대에 붙잡혀 가져오던 돈과 물건은 모두 회수당했다고 한다. 여인은 집결소에 입수한 다음 날부터 집결소 식당 식모로 일했다. 식당 식모는 비교적 자유롭다. 선생님들의 감시도 덜하며 자의대로 집결소 구내를 다닐 수 있다. 정전되어 수돗물이 안 나올 때는 집결소 밖으로 물을 길러가며 부엌일과 관련되는 일로 정문 밖으로도 자주 드나들 수 있었다. 이러한 유리한 조건을 이용하여 여인은 집결소 식당에서 탈출해 버렸던 것이다. 그녀는 탈출하여 자기 집에 가지 않고 해산 시내에 있는 친척집에 갔다. 그녀를 놓친 담당 특사는 그녀의 집에 붙잡으러 갔으나 목적을 이루지 못했다. 찹찹한 생각으로 마음 무겁게 지나던 특사는 그녀가 도망친 지 이틀 만에 우연히 해산 시내 골목길에서 그녀를 만나 즉시 체포하여 집결소로 다시 끌어왔다. 그러므로 이 여인에 대한 사상투쟁 회의를 진행하겠다고 선언했다. 안전은 특사는 의자에서 일어서더니 모든 탈북자 죄수들이 보는 앞에서 여인을 구둣발로 차댄다. 이간나야, 너 왜 도망쳤니? 너는 도망쳐 살고 나는 신세를 망쳐보려고 그랬나? 이 개간나야, 너 오늘 밤 죽어봐라. 여인이 온몸과 머리를 주먹질 발길질 하다가 머리카락을 움켜쥐고 감방벽에 머리를 마구 찢어대는 것이다. 이간나야, 너 때문에 내가 정복 벗을 뻔했다. 특사는 또 깃밤과 얼굴에 권투 주먹을 해댔다. 한참이나 자고 때리고 하던 특사는 내인에게 자기 비판하라고 호령한다. 잘못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도망치지 않겠습니다.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겁에 질린 여인은 울음 섞인 목소리로 이 말만 계속 반복했다. 그녀는 해산에서 사범대학 어문학부를 졸업한 학력이라고 한다.
특사는 또 일어서서 여인이 머리카락을 움켜쥐고 감방벽에다 짓저으면서 말한다. 대학 어문학부 졸업생이 그렇게밖에 말 못해? 여인은 연신 잘못했다면서 용서를 빈다. 내가 이 갓나 때문에 세상 속을 다 태웠다. 이런 갓나들이 몇 개만 더 있으면 나 같은 거 죽이고 말겠다. 이 고약한 갓나 때문에 요즘 밤잠 자지 못하고 돌아쳤다. 이 갓나 붙들자고 안 가본 데 없다. 이 갓나 때문에 내가 정복봇을 생각하면 분해서 못 견디겠다. 놈은 말이 끝날 때마다 여인을 여지없이 때린다. 감방 안에 앉은 80여 명의 탈북자 죄수들은 숨소리 죽이고 특사의 거동만 살핀다. 이제부터 너희들끼리 호상투쟁해라. 한마디라도 호상투쟁하지 않는 자는 인연과 꼭 같은 자로 처벌하겠다. 특사의 말이 떨어지자마자 죄수반장이 일어서서 여인에게 주먹 강타를 먹인다. 여인은 비명을 지르며 얼굴을 싸진다. 코에서 붉은 피가 흐른다. 자켓 입은 여인이 옷에도 앞에 선 죄수반장의 옷에도 여인이 코피가 튕겼다. 여인과 함께 식모하던 처녀애가 나와 자기 호주머니에서 손수건과 휴지를 꺼내 피 터진 코를 씻어주고 콧구멍을 휴지로 막아 지혈시킨다. 야, 이 갓나 새끼들아, 너희들 사상투쟁 안 나갔어? 수인들을 향해 소리치는 특사의 녹이 어린 상통이다. 그러자 남자 수감자들이 연방 일어서서 투쟁을 벌인다. 예, 여기까지 읽었습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읽어주시고 공감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이영주였습니다.